안녕하십니까. 이번 88올림픽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명사 특강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춘 효과적인 대사질환의 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박민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대사질환과 관련해서 운동에 대한 가이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텔레헬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제가 겪었던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환자를 보면서 진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봤을 때 염증 반응이라든지 산화적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 질환,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성 질환을 봤을 때, 감염이 나타났을 때 나오는 그 운동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한 리서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봤을 때 코로나19 예방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다수 있으나 이 예방 효과를 봤을 때 나타나는 예방 효과는 생각보다 미비한 것으로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음식 배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달 웹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긴 하는데, 이 업종별 판매 증가율이 특히나 유독 이 음식에 대한 배달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키고 많이 먹음으로써 비만이 증가하게 되고 대사성 질환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드릴 예정인데, 이 코로나를 봤을 때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병원에 환자들이 있으면은 이 병원에 기반으로 해서 명백한 레퍼런스를 제시하면서 이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있고 난 뒤로부터는 이 병원 기반보다는 집을 기반으로 해서 이 환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죠. 하지만 이 헬스케어라든지 이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자원의 제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코로나는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 기반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 텔레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부분의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텔레 리해빌리테이션은, 이 텔레라는 말이 원격을 의미하고 리해빌리테이션이란 말은 재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진행되는 재활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포맷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재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장 재활을 보게 되면은 심장 재활을 텔레리해빌리테이션으로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이 피지컬 액티비티랑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체 활동과 운동을 트레이닝 해야지만 이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의 단계를 계속 설명드린 이유는 일단 초기 환자가 왔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차후에는 내원을 해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물론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기라고 하는데, 그 유지기에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찾는다든지 기타 운동시설을 이용해서 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 현장에 있는 운동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내 특허 출원 현황을 봤을 때 2011년도와 2020년도 사이에 나왔던 기준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혹은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활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리해빌리테이션 이런 부분들을 환자와 치료사 이렇게 커넥션이 돼가지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텔레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 연구를 보니까 델타 허트레이트 그리고 SST 체인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SST 체인지는 C2 스탠드라고 하는 테스트로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오는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의하게 텔레리해빌리테이션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연구 결과를 보는 페이퍼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대사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대사성 질환에 맞는 운동 처방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은 이 ACSM이라고 하는 미국 스포츠의 학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퍼를 더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19에 맞춰서 운동 처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해 준 내용이 있는데 유산소 프로그램과 무산소 프로그램 두 가지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단계에서 유산소성 프로그램은 워킹을 하게 되는데 분당 90에서 100스텝을 밟게 되는 워킹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20에서 35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당 2일 정도 MHR이라고 하는 Maximal Heart Rate Reserve 값을 30에서 55% 사이로 강도를 정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이클도 시간당 10에서 14km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적응이 되면은 좀 정기적인 운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워킹 같은 경우에는 분당 120스텝 이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더 증가돼서 35분에서 60분, 1시간 이 단위로 증가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3, 4일 정도 하고 MHRR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0%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항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간단하게 1, 2세트 정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원RM의 30에서 50% 그러니까 최대 근력에서 30에서 50% 사이 정도의 강도로 진행을 하고 주당 1, 2회 정도 그리고 8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를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이 되면은 조금 더 증가해서 세트는 2, 3세트 정도 횟수는 똑같이 주당 2, 3회 정도 원RM의 50에서 7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일반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오는 운동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뇨가 있다. 만약에 대상자가 당뇨가 있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대사성 질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일과를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모든 주기를 하나로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각각의 피크치가 혈당이 올라가는 수치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밥을 먹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운동할 수 있는 시점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을 해서 나온 효과도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혈당 수첩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기록을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기록을 해서 해당하는
담당 전문가가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의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변화 추이가 있는지 그 하루하루를 관찰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데이터를 모아 넣어 봤을 때 평균치를 일정하게 계속 나타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즉 대사질환 맞춤 건강 모니터링이라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하나의 표는 이 표 자체가 제가 만든 표고요. 그래서 이 표 안에서 그 각 날짜별로 해서 변화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혈당의 수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텔레그램 헬스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리해빌리테이션이 원격으로 하는 재활이라고 봤을 때 텔레헬스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헬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 순간의 운동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일정한 주기를 보고 물론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고 당뇨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여타 다른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단순하게 일관적인 운동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체적인 주기를 보고 하루의 일과 혹은 하루의 주기 패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치들을 잘 기입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에 맞는 패턴들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그 운동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단계를 계속 향상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원격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지만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퍼를 보시면은 우리가 원격으로 하는 텔레헬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보는 논문인데 이 논문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집에서 하는 텔레헬스 프로그램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엑서사이즈 프로그램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동기부여 그리고 효과적인 케어만 있으면은 충분히 아주 강력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하나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동기부여를 계속 주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한 팔로우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레퍼런스 자료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